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 강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제18강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안정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또는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잘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주로 민법이나 판례를 중심으로 상가 임대인의 의무를 여기 한 곳에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잘 관리해 줄 의무가 있고요. 방해 제거 의무, 담보 책임,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임대인의 의무를 잘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첫 번째는 목적물을 수선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수선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수선 의무를 특약으로 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은 목적물의 대수선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수선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약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하지 못한 그 기간 동안에 차임 지급 거절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방해 제거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 세 번째, 상가 건물 하자 등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네 번째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상가 건물 임대인의 의무 네 가지를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인의 의무 첫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을 인도해주고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마찬가지로 6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임차인이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임차인이 수선을 하고 또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경미한 사항은 임차인이 수선을 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던 간에 일단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임차인에게 훼손의 책임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비용 상환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목적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해서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했더라도 건물 주요 부분의 대수선이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했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면 상가 건물의 벽이 갈라지는 경우나 비가 새는 경우, 또 낙뢰로 인한 상가 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 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대수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했더라도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선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어요. 건물을 수리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상호 대응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해서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러니까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수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앞에 말씀드린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똑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속독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임대인의 의무 두 번째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계약 체결 후에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임차인에게 일단 인도는 해줬습니다만은 여전히 종래 임차인 등 제3자가 상가 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그 방해를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구 임차인 등이 명도를 해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들의 명도를 이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임대인은 상가 건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 책임이라 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또 비용상환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담보 책임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임대인은 상가 건물의 권리상 하자 또는 물리적 하자가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민법 제 567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담보 책임의 내용을 보시면 임차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면 임대인에게 하자 수선을 청구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그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남은 부분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임대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고 또 당연한 사실이죠. 네 번째, 임차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 10분 정도에 걸쳐서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잘 사용 수익할 수 있게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방해 제거 의무, 담보 책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의무 등 4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나 경매 권리 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 지상권, 또 부동산 상식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